안녕하세요. 저번 시간부터 이제 유나이트 플랫폼의 모드 오브 액션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봤었고요. 이 밑에 내용을 이제 이어서 같이 보면요. The platform can result in a number of downstream effect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downstream effect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뭐 또 강물의 뭐 하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happens later in a process or series of ev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뭐 사건들의 뭐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나중에 일어나는 것들. 예시를 한번 보면요. 이 예시에서 보면은 이제 글래스 매뉴팩처링 펌을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purchasing downstream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글래스 디스트리뷰션 컴퍼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유리를 만들죠. 그러면은 그 만들고 나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뭐 그것들을 디스트리뷰션 유통하는 그런 것들이 다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유리가 만들어지도 않은데 그 전에 유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상 제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유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입장에서는 유통 컴퍼니가 바로 다운스트림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팩처링 펌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다운스트림 비즈니스를 이번에 인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눈치상으로 유통회사나 뭐 판매회사 같은 것을 샀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바로 다운스트림입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이펙트를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운스트림 이펙트를 이제 플랫폼이 이제 뭐 보여줄 수 있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유나이트 플랫폼이 작용하면은 그 뒤로 뭐 여러 개의 일련에 뭐 이어지는 그런 이펙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만 봐도 APC가 있고 MHC2가 있고 여기 CD4TH0,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살표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CD4TH1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있다. 그 효과들이 뭔가 보니까 뭐 메모리,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프로덕션, 그 다음에 뭐 포텐트 안티바디 리스폰스라고 적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운스트림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봐도 지금 플랫폼이 요 유나이트 플랫폼이 작동을 하면은 우리 면역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부차적인 여러 가지 이어지는 작용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potent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very powerful, forceful, effective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뭐 강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very powerful한 antibody response, 면역 반응, 상체 반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다. 뭐 예시를 보면은 potent weapon, 뭐 potent drug 뭐 이런 말로 쓰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면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팩터들이 바로 이제 현재, currently 현재라는 말이죠. 바로 이제 intense focus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정복하고 싶어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뮤노테라피. 그래 여기 보면은 뭐 그냥 포커스도 아니고 인텐스 포커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인텐스라는 말은 이제 아까 포텐트랑 좀 비슷하죠. extreme and forceful, 그 다음에 very strong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nder very strong focus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팩터들이 이제 요 우리가 이제 정복하고 싶어 하는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똑같이 역시 it is important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intense focus가 있다, 그 다음에 important, 뭐가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유나이트 플랫폼이 이제 어떻게 믿고 있느냐, 바로 induce a broad immune response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한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다운스트림 이펙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플랫폼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광범위하게 전 범위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은 can result in enhanced CD8 T셀은 킬러 T셀입니다. 여기 있는 이거 response, 그 다음에 as well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킬러 T셀도 강화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헬퍼 T셀을 건드리니까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요게 아마 여기 영향 주는 것을 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헬퍼 T셀이 중간에서 이제 면역 작용들을 이제 매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헬퍼 T셀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제 CD8 T셀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것은 이제 다운스트림 이펙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유나이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작용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enhancing presentation of antigen이라고 적혀 있죠. to CD4 T셀. 그 다음에 TH1 타입 CD4 T셀 리스폰스도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 말한 것은 이제 다운스트림 이펙트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유나이트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작용을 하면서 다운스트림 이펙트로 여러 가지 광범위한 면역 작용과
이제 킬러 T셀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지상 세포를 통한 T세포 신호 전달 이렇게 봤었는데 1차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보면요. 이게 병원체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던가 안 하던가 이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들어왔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지상 세포가 이 병원체를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펩타이드로 이제 처리를 한다. 이제 자기자기 쪼개가지고 바로 이제 MHC를 통해 가지고 T셀 리셉터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1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두 번째 제2신호도 있고 뭐 3신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의 몸이 만일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신호 전달, 뭐 세 번째 신호 그런 것까지 다 갖춰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신호 전달이 안 되면은 이거는 이 병원체, 이 자극원을 인식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면역학 용어로 ignore, 무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제2신호를 이제 그 다음은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제2신호도 무시를 받게 되면은 뭐 아너지 상태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신호를 이제 받겠죠.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은 이제 팽창이 일어난 T 림프구가 무장을 한 다음에 이제 혈관을 따라가지고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지상 세포가 이제 선천 면역으로서 초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요게 보면은 이거 딱 생긴 게 이제 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봐도 모양만 봐도 dendritic 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써져 있으니까 수지상 세포구나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동그랗게 있는데 요게 바로 TH1 Polarizing Factor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TH2 Polarizing Factor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팩터가 딱 닿으면은 어떻게 분화하는지, 여기 보면은 수용체가 또 있죠. 그래서 이게 팩터가 딱 닿으면은 시그널링이 들어가가지고 얘는 또 이쪽으로 폴러라이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주황색 쪽 TH2 폴러라이징이 팩터가 딱 붙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시그널링이 들어가가지고 이쪽 TH2로 폴러라이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얘가 TH1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TH2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요게 바로 이제 MHC 클래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리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TCR이라는 것은 여기 T셀 리셉터입니다. 리셉터 수용체 해가지고 얘가 이제 신호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TH1, TH2로 분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수지상 세포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적이 있는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기전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연구,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작용기전 이제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정리를 이제 조금 해보면요. 이번에 한 것은 이제 다운스트림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본 건데 여러 가지 나왔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CD4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셀 같은 경우에 뭐 B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이제 병원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벌써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공격형으로 바뀌고 일정 부분은 그거를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이제 왔을 때 다시 이제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억세포로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역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메모리로 이제 기억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부는 이제 가고 일부는 이제 CD4 메모리로 해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 보면은 사이토카인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죠. 사이토카인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포텐트 안티바디 리스폰스라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B셀이죠. T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포텐트 안티바디 리스폰스가 적혀 있고, T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이제 인핸스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광범위하게 이뮤 리스폰스, 그 다음에 CD8 T셀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이게 이뮤노메 테라피틱스의 유나이트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